참고로 아셔야 되는 거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여기 까만 선 끊은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요 구간이. 여기가 이제 뭐냐면 요 구간이 아마 그거 베네수엘라 대통령 요 구간에서 아마 산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요 구간인가? 요 구간? 요 구간. 그러니까는 현재 한국 돈으로 48,670달러. 얼마 전에 최근에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150개 샀죠. 그때가 48,670달러. 그렇죠? 48,670달러. 그다음에 그게 얼마냐? 그게 이제 한국 돈으로 했을 때 보면 우리 P가 국가하면요 5,700만 원 정도. 요 금액이죠. 요때 샀죠, 요때. 그렇지, 요때. 요 12월 4일 날 뚝 떨어졌을 때 요때 샀거든요. 부켈레 대통령이 요때 샀는데 요때 샀습니다. 요때 부켈레 대통령이 요때 샀습니다. 요 당시 12월 4일 날 요때 샀는데 요때 사서 아직 요만큼 있네요. 요만큼. 그죠? 아슬아슬합니다. 그죠?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노? 비트코인 150개 샀어요. 150개. 많이 샀죠. 앞전에도 계속 10월 달인가도 샀죠. 150개씩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양반. 베네수엘라가 요새 뭐 결제를 뭐 길거리에서도까지도 한다고 하니까 말이 많죠. 법정화폐로 이제 현지는 얼마 전에 했었고 보시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실험 12월 7일 거네요. 실패로 치닫는데 대통령은 비트코인 필요하면 매수.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보세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실험이 실패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비트코인 통화 채택 이후 3개월이 흘렀지만 국민의 90% 이상의 달러 사용을 지지하며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해법은 비트코인을 더 사는 것이라며 매수에 나서는 한편 비트코인 도시 개발에 사수하는 등 실험 확장에 나섰다. 이랬는데 보시면요. 국민의 여론이 국민 여론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보통 통화로 채택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에 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91%는 비트코인보다 달러 사용을 선호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보세요. 현재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전자지갑 치보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국민은 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45%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치보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술적 결함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치보 사기도 곡선을 부리고 있다. 초기 가입 시 제공되는 30달러 보너스를 가로채기 위해 신분증 도용 사기도 줄을 이었다. 이런 거는 항상 겪는 일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다단계 가상화폐를 가장한 다단계가 지금 뭐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사용 불편 사항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상점 주인들이 칩으로 결제 승인을 했지만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부터 사용자들이 칩 결제가 되지 않아 현금을 냈다가 이중 결제를 해야 했다는 경험 등이 대다수다. 칩의 기술적 오류가 잦지만 정부의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연히 겪는 문제들이죠, 그죠? 이게 문제지. 이 보세요. 지난 4일
비트코인이 한때 20%까지 폭락하면서 엘살바도르 기업과 가계의 재산 손실을 또 클 것이라 관측된다. 그죠? 법정 화폐로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을 많이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국가적인 손실이 이제 이렇게 나는 거죠. 20% 폭락하면 비트코인으로 국부에 돼 있는 돈이 이 가격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경제와 관계없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죠?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안정장치가 없이 이제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엘살바도르가 국가적으로 이런 게 안정장치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켈레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급락한 지난달 이제 나오죠. 4일에도 그는 트위터에 비트코인 150개를 48,670달러 맞죠? 제가 쓴 거 48,670달러에 샀다. 부켈레 대통령의 위험한 실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도시 건설 계획도 밝혔다. 예정지는 엘살바도르 남부태평양 연안의 콘착과 화산 인근이다. 그래서 화산 지열로 도시의 전력을 공급하고 비트코인도 채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포린 폴리시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굴 경쟁력이 낮다고 봤다. 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얘기죠. 채굴 가격은 킬로와트당 5센트지만 엘살바도르에서는 13에서 15센트, 그러니까 약 3배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래서 50비트 블록체인의 습격 저자 데이비드 제라드라는 양반은 엘살바도르의 가상화폐 통화 시나리오는 결국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실망으로 결론 날 것이라며 국가 경제는 통화로 사용할 수 없는 불안정하고 조작된 투기 상품으로는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거는 100% 맞는 말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이거는 부켈레 대통령이 실험을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대단한 양반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앞서가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니라고 현명하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전 세계에 블록체인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체나 누군가 있다. 아니면 적어도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사람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가상화폐의 주요의 인사들 하고 뭐 엘살바도르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있잖아요. 어떤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서 뭔가를 해낸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그죠? 당장 이렇게 법정화폐로 매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그죠? 국가적으로 이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국가의 위험에 빠뜨린다. 왜? 아까도 말했지만 비트코인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거는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이게 이쪽으로는 좀 무리다. 우리가 금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지는 어떤 뭐 먹고 사고 뭐 이렇게 주고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적어도 금은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금보다는 비교가 할 수 없죠. 금하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뿐만 아니죠. 가상화폐인데 유동성 면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뭐
이 조금 전에 같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경제 나라 살림에 관계없이 20%가 급락을 한다. 국부의 재산이 20%가 날아가 버리면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가지고 검의 아까 이제 비교를 그래서 했지만 검으로서의 가치를 따지는 거하고 화폐로서의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가치를 두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봐야죠.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아까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대가 저기 엘살바도르에서 12월 4일 날 샀던 금액이다. 이때가 말씀.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살짝 걱정이 돼. 엘살바도르 젊은 대통령인데 살짝 걱정이 됩니다. 국가의 운명이 이런 이제 존폐에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살림 돈으로 음, 도박을 한 거잖아. 도박. 나라 살림 돈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0조다. 가만 앉아 있는데 100조의 돈이 있는데 20조가 날아가. 가만 앉아 있는데. 그러면 100조의 세금을 거들으면은 해마다 매달 나라 사람을 저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기반 사업에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 세금이 나가야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쪼개가 나눠서 아껴서 해야 되는데 20%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20조가. 100조라 하면 20조가 날아가 버린 20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위험하다. 국가적으로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디지털 자산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NFT 게임 NFT가 상당하죠. 가상 자산 시장에 게임 관련 NFT의 성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관련 NFT는 지난 3분기에 3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맞다. 지난달 말 가상세계 디센트럴라이즈드 앱들의 시가총액이 46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메타버스 내 가상 토지 매출도 4,66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1일 활성화 지갑이 6,566% 증가했다. NFT 게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엑시 인피니티에서 NFT 관련 매출은 현재 거의 4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NFT 판매 기록을 보유 중이다. 모든 것이 메타버스를 향해가고 있다. 이런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 이용자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코인 전문 매체 포버스 크립토 가상자산 분석가 숀 스테인 스미스는 2022년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했습니다. NFT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가 될 것이다. 코인 결제 시스템은 계속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약 1억 2천만 원요. 2022년도 내년도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메인스트림,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K.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스테이블 코인하고 결제 시스템하고 이거는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히 이리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잘 되고 이게 당연히 잘 되겠죠. 음, 이거는 어, 약세를 보인다. 음, 이것도 주목할 만하죠. 내년에 지금이 6천만 원 정도니까 어, 약 2배 올라간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지금 기준에서 하면은 어, 2배 올라간다는 얘기죠. 뭐 성 나쁘지는 않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코스모스 솔라나에 비해 가수평가돼 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전날 21일 BTC 추가 매입. 야, 이 양반 이거 부켈레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2일 21시 21일 21시 21개 BTC를 추가 매입했다. 3개 시간 남아도 3개 시간. 3개 시간. 변화. 3개 시간 부. 울산은 엘살바도르보다 15시간 빠르다. 그러면 우리보다 9시간 우리가 빠르다는 거는 우리 뒤로 가는 거. 지금 그러면 15시간 우리가 빠르다. 그러면 토요일 21일 날 시간으로 21일 날 21일 날 21일 현지 시간 21일 21일이니까 21시면은 3시간 하고 5시니까 그러면 12시네. 22일 12시. 오늘 12시라는 얘긴데? 오늘 12시라는 얘기 맞죠? 오늘 12시. 맞네. 오늘 12시. 한번 가보자. 시간으로 가서 요때 요때 샀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요때가 12시거든요. 요때가 12시인데 이 양반이 요때 샀다는 얘기거든. 요때. 그럼 이때 금액이 대충 얼마냐? 대충 뭐 아래에서 본다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 요 시간대에 제일 낮은 가격대가 여기거든요. 요때.
6천만 원. 6천만 원에 샀다는 얘기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6천만 원에. 그러면 약 5만 달러. 5만 달러면은 1200, 6천, 4만, 6천만, 한 4만 5천, 4만 5천, 하면 4만 5천 달러. 지금 얼마야? 이거 저기, 그래 가면 되겠다. 그냥, 예, 그냥, 이렇게 갈 필요 없죠. 오늘 날 12시. 그때가, 4만, 평균 한 4만 8천 달러, 4만 9천 달러 하면 되겠네. 12시면 여기거든요. 여기 4만, 약 4만 9천 달러 보면 되겠네. 4만 9천 달러. 작게 봐서 4만 8천, 4만 9천 달러면 여기니까 평균 보고 4만 9천 달러. 이 양반이 4만 9천 달러에 샀다 보면 되겠네요. 약 6천만 원이 안 되는 돈 정도로 샀다고 봐야 되겠네. 참고로 이렇게 아시는 것도 재밌어만. 이 양반 대단하다. 근데 왜 이때 사냐를 우리도 좀 봐야 되거든. 이 사람이 자기 그냥 나라 돈을 이렇게 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요때 샀다는 얘기거든, 요때. 요때. 우리는 그 약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6천만 원. 요때 샀다는 얘기인데, 이 양반이, 그럼 살려면 요때 사든지. 살려면 요때 사야지. 왜 요때 사냐 얘기지. 내려가고 내려갔는데. 저는 그랬잖아요. 요때 샀다 했잖아. 요때. 저는 비트코인이 요래 내려갈 때 제가 요 찍는 거 보고 샀는데,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요 내려갈 때 요래 가지고 일부 코인을 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양반 와 여기서 사냐고. 희한한 양반이네. 이거 참나. 참. 이제 올리는 거 보고, 이제 올리는 거, 여기 매물대에서 올리는 거 보고, 요 추세에서 올리는 거 보고, 뭔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제,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누군가는 했겠지. 그러면, 저처럼, 요소 사지 왜 이러 하냐, 이거지. 이제, 어, 뭐, 저와 같은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 구간을 정했으면, 어, 안정적으로 여기 샀네, 그죠? 대통령님, 여기 올리면 삽시다. 그래, 안 넣습니다.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올리기를 바라겠지. 근데 국가면 적어도 보수적으로 가서, 요소 산다면 내가 이해하겠다. 요소. 여기서 사면, 아, 그죠? 여기 적어도 벗어나서, 적어도 벗어나면, 에? 그죠?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야지. 좀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이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판단하는 게 틀립니다. 이 전문가들 집단도 분명히 거기에 있을 텐데, 그죠? 대통령이 나라 세금을 지 마음대로 하다가는
아무리 제3국가고 뭐 남비국권이고 하지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참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판무 참모들이. 그죠? 이때 매수를 했다. 그죠? 올라간다는 어떤 희망이 있어서 샀는가요? 그죠? 여기가 바닥이라고 어떻게 나름은 판단을 했는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죠? 참고해 볼 만하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는 거는 이런 걸 한번 보면서 참고해 볼 만하자. 야,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샀는데 우리도 사자가 아니라,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터 대망은 요때죠. 네? 어제 요 구간 샀죠. 일부 샀죠.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밑에 대망은 요 언저리 밑에 떨어졌을 때 요때 샀는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요때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이거를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같이 NFT나 이런 거는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거는요. 물론 이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는 이게 꿈의 앞으로의 어떤 무궁무진한 이제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가상현실이니까. 그래서 이 게임하고 이게 이제 융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장중몽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일장중몽. 이 일장중몽이라면은 제가 이제 이 여러 매체를 보고 나서 정리한 게 이제 이 얘기거든요. 일장중몽일 수 있다. 그런 건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그죠? 너무 평가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평가가 높게 되어 있다. 너무 확대의 비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거죠. 아직까지는 현실하고 가상하고의 이제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 그래서 가상현실에는 좋은데 현재의 기술로 가지고 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 얘기죠. 그런 거. 근데 이제 이러든 저러든 스테이블 시장은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 얘기죠. 제가 얘기는 이거는 지금 많이 또 올랐잖아요. 아까도 엑시 인피니트나 게임 관련된 앞으로 많이 오르는데 2022년도에는 주춤한다는 얘기 아까 이제 보셨죠? 일부 하나의 어떤 주장입니다. 대세가 끄는지 아닌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간다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을 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 이게 시장이 이게 앞으로 가상 자산 시장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다 이게 흥망을 예?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에 이제 미국도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게 화폐로서의 통용을 하고 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 이거를 쥐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딱 나서잖아요. 나섭니다 이게. 이거를 지어야 미국이 기존의 금융이나 이런 얘네들이 이제 딱 모가지를 딱 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그래서 뭐 NFT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거는 실생활에 쓰이는 거죠. 이 쓰이는 이거를 이제 결제 수단이잖아요. 이 결제 수단이 현재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아까 같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모든 게 변동성,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앙에 이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 이거를 할 거냐 이거죠. 주체가 당연히 이거 하려 하겠죠. 정부에서 모든 걸 하려 하겠죠. 여기를 지어야 돼. 여기를. 그죠? 그런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스터 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또 나오네요. 보시죠. 2022년 주인공은 스테이블 코인, NFT 관심 줄어들 것, 그죠? 올 한 해 뜨거웠던 NFT에 대한 관심이 2022년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열풍이 NFT의 본질과 실제 사용을 보지 못한 시장을 오해해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맞는 말이죠. 막상 접하면 아닐 수 있다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가상현실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뇌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과 뭔가가 문제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어 2022년 블록체인 업계의 주인공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그죠? 2022년 블록체인 산업 전망으로 NFT 시장에 대한 관심 감소, 스테이블 코인 성장, 비트코인 10만 달러 달성 제시.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여기 있네요. 션 스타임 스미스라는 양반 그죠? 여기도 나왔네 그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로 자리 잡았음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뭐가 뜬다? 스테이블 코인이 뜬다. 이겁니다.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정부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목줄을 재려고. 목줄을 꽉 찌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FT 관련된 거를 우리가 많이 찾아보고 그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11월 22일 공개된 대통령 금융시장 워킹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사용률은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500배 가량 증가, 500% 가량 증가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성을 통해 암호화폐는 거래와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률의 증가세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10만 달러가 비트코인이 달성될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 3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달성은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했다. 이어 2021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주류가 됐다면 2022년은 규제와 법이 시장 현실을 따라잡는 해가 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특정 코인이나 토큰이나 코인의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 규제와 법이 시장 현실을 따라잡는 해가 된다. 그죠? 이제 법이 내년에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완결이 되고 용역을 주고 해서 협의가 완료가 되고 국제기구가끼리가 협의가 완료되고 그죠? 현실 적용을 시켜주고 하겠다는 얘기죠. 올해 우리가 대통령을 하잖아요. 내년 한 해 유예 지켜주고 이래 하잖아요. 이거 그냥 대통령들이 그냥 이거 있잖아요. 그냥 이빨림이 아닙니다. 이거 이재명이가 윤석열이가 그냥 자기들 있잖아요. 청년들 위해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그래서 선거에 이런 말 집어넣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라에서는 참 오래 해서 내년에 뭐 세금 물리를 했겠죠. 그렇지만 유예할 수 있다. 왜? 자기들도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걷잖아요. 거둘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왜? 적어도 준비가 덜 돼 있고 세금을 어떻게 걷을지 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주식이랑 이거하고 주식시장하고 가상화폐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이거 나중에 걷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 됩니다. 뻔히 압니다, 지금.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자, 내년 1년을 유예를 하잖아요. 이 안에 구체 우리나라만 봐도 1년 동안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죠. 22년도에 세금을 걷어들이려 하면 내년 한 해 열심히 만들어야죠, 자기들. 법적 근거를 다 만들어, 안전장치를 자기들도 만들겠죠.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아까 얘기했죠. 주류로 이미 편입됐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벌써 주류에 편입됐다가 얘기 나왔잖아요. 주류에. 그죠? 주류에 편입이 왜?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법제가 이제 미비가 됐잖아. 2021년 이전에는, 올해 이전부터는 법제가 미비됐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듬는다 얘기죠. 뒤늦게. 다듬어서 이제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걷는 이 순간부터는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그 전에 우리는 변동성이 큰 걸 이때 어디건 최대한 우리는 털고 심하게 해야지. 심하. 우리는 그 전에 얼른 해먹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심하게 하니까 끝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다. 얘기를 드릴게요. 조금 한 번 더 볼까요? 프랙탈로 비트코인 살펴보니 저점이 4.1만 달러, 고점이 6.1만 달러.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차트의 움직임은 이전의 반감기 사이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관 투자자와 고래의 시장 개입,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증가가 원인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차트의 움직임은 미래의 움직임을 판단할 때 좋은 근거 자료가 된다. 올해 초에 중순까지 만들어낸 구조 매물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현지와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죠? 위에 노란 박스와 오른쪽 노란 박스가 비교가 된다. 각 박스에서 흰색 박스로 매물대를 형성하고 한 다음 빨간 박스로 분산 단계를 보여줬다. 그 다음 비트코인은 이전 매물대를 형성한 흰색 박스와 비슷한 형태로 파란 박스의 축적 단계를 보여줬습니다. 이래 나는데,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 얘기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두 번 했는데 비트코인은 그간에 이제 그 반감기 있잖아요. 반감기. 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 얘기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2021년이고요. 이 이전에는 사기라는 소리도 듣고, 사기, 그죠? 그리고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가장 최근 19년, 20년도는 그래도 일부의 기관, 그죠? 국가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렇지만 주류가 될 수 없었죠. 그죠?
2017년, 18년도는 난리 안 났었죠. 그죠? 진짜 사기라 그러고 방송도 나오고 뭐 유시민이 하고 누가 나와서 떠들고 난리 했잖아요. 그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있는데 가상화폐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가고 같은 그런 시점.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근데 2020년도 이후 올해죠, 올해. 적어도 작년 하반기 이후 이때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엄밀 불과 2년, 3년 전에는 국가 단위에서 이미 용역을 발주가 나가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용역이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는 긍정적이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미 국가 간에는요, 그죠? 블록체인 기술을 한 이게 가상자산이 왔다 갔다 했는 건 했습니다. P2P로 해서 다 했는데 이제 국민과 사람 간의 관계 이거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요 이후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보면요, 이 이전에는 오로지 나 홀로 only 물론 비트코인 자체만 해서 오르고 내린 거죠. 반감기를 거쳐서 올려주고 그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아닌 거죠. 돈이 들어오고 그죠? 기관이 들어오고 국가가 들어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앞으로는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 끝났죠. 근데 이거의 영향이 아니라 이거를 탈피를 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죠? 2021년도는 그럼 2022년도는 가상자산 시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법의 규제를 선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후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완전체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2022년이 시초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따지 보면 그러니까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기관 투자자 거래 시장의 개입, 그죠? 비트코인 시가 총액의 증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졌다,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요리한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예. 디지털 자산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